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가 필수인 요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이용하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산 배분 전략의 수익률이 최근 엄청나게 오른 대형 기술주와 비교되면서 일종의 포모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투자 방법에는 정답은 없지만 미래를 크게 바꿀 개별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 방식의 투자는 기준 자체가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너무 상대적인 비교는 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2년 이후 연간 10%의 안정적 수익을 기록해왔던 정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요즘 절세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 ETF를 통한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증여를 통해 자녀 계좌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점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손쉬운 정적 전략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은 6040과 영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올레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전략은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분산 효과 및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자산을 중심으로 경기 성장과 침체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4가지 경제 상황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4가지 상황의 사이클에서 움직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경기 성장기에 유리한 주식인 미국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배당주를 선발하였습니다. 전체 주식 비중은 6040 전략과 동일하게 60%를 적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25%, 타이거 미국 S&P 500에 15%, 그리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20%인 총 60%로 구성했습니다. 주식 비중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범위 하에서 개인의 선호 성향 등에 맞춰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경제 사이클에서 성장기가 아닌 다른 상황에 투자하는 자산은 채권과 대체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채권과 대체 자산의 비중은 주식을 제외한 40%이며 10년짜리 국채와 금 그리고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세프 국고채 10년에 20%, ASKRX 금연물에 10%, 그리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10%를 할당했습니다. 리밸런싱은 일반적인 정적 전략의 연간 리밸런싱 대신 분기 리밸런싱을 적용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6개의 ETF를 사용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운용이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기에 미세 조정만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 등 단기 매매가 불편한 계좌들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분산 효과를 통해 변동성이 매우 낮아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전략의 단점은 채권과 금 등의 영향으로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이 개별 기술주에 투자하거나 주식 ETF에 100% 투자하는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과 추이를 백테스트 기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 기간은 2012년부터이며 약 12년의 기간 동안 연한산 수익률은 12.0%,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2.7%였습니다. 연변동성은 9.1%로 무위험 수익률을 고려한 샤프 지수는 1.1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백테스트 구간이 다소 짧은 게 아쉬운 점이지만 2012년 이후 다양한 시장 상황이 있었음에도 단 2해에만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략도 다른 정적 자산 배분 전략과 마찬가지로 주식 채권이 모두 안 좋았던 2022년이 가장 안 좋은 해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모두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장기 운용이 필요한 연금 관련 계좌에서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하기에 쉽고 편리한 훌륭한 전략일 듯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올타임 하이 옵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타임 하이는 최근 파버가 발표한 논문에 나오는 전략으로 각각의 ETF가 최근 12개월 최고치에서 5% 이내일 때만 리밸런싱 시점에 계속 투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리밸런싱 시점에 6개의 ETF 중에서 코세프 국고채 10년의 월말 가격이 지난 12개월 월말 최고 가격 기준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코세프 국고채 10년에 20% 투자된 부분을 현금으로 변경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즉 나머지 ETF는 기존의 목표 비중을 유지한 채 20% 비중만 현금으로 스위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버의 5% 룰보다는 조금 완화된 14%로 적용해서 백테스트 해보았습니다. 매분기 리밸런싱 시점에 특정 ETF가 지난 12개월 기간의 월말 최고가 대비해서 14% 이상 하락한 경우 해당 ETF를 다음 분기 리밸런싱 시점까지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해당 옵션을 적용하고 백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한산 수익률은 기존 정적 모델과 동일하게 12%입니다.
일부 구간에서 투자 대신 현금을 들고 가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MDD는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10.1%로 개선되었습니다. 변동성도 현금을 들고 가는 구간이 일부 더해지며 9.1%에서 8.6%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샤프 지수도 기존 1.19에서 소폭 개선된 1.26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연한산 수익률 하에서 변동성과 MDD의 감소로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자산 배분 모델을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 적용해서 운용하면서 장기복리 수익률이 어떻게 축적되어 가는지를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자녀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신경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산 및 추세를 활용하여 변동성을 낮춘 정적 전략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진입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